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 결과 보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결과 통보가 이제 우편으로 오는데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치. 그래서 좀 그럴 그걸 거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항목별로 어떤지를 먼저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떤지 좀 봐보자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보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네. 이 계측 검사라고 해서 그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계측이라는 게 측정, 자로 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뭐 키 재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몸무게 뭐 이런 재고. 거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혈액 검사,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 요 검사,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검사 이렇게 크게 4가지 검사를 하거든. 키하고 몸무게를 왜 재냐면 비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 그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체질량 지수, BMI라는 수치를 내는 검사를 내고 그래서 BMI 검 수치가 30 이상이면은 질환 의심 이렇게 해서 비만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재는데 90 이상이면 비만 이상. 남자는 90 이상, 여성은 85.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치, 지금 임 닥터가 얘기한 수치를 넘어서면 비만, 질환 의심이다. 그렇게 해서 질환 의심이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혈압. 혈압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재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 140, 이항기 혈압 90 이상이면은 이제 혈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특징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둘 다 높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시력하고 청력은 기본적으로 재는 거고 검사. 이렇게 이제 계측 검사를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혈액 검사인데 이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은 그냥 검사를 받을 때는 그냥 피를 뽑는 건데 결과지를 보면 이 혈액 검사한 게 굉장히 다양하게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가 높으면 안 좋은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 하나하나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빈혈 관련해서 혈색소. 사실은 빈혈에서 피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 빈혈이 피의 양이 부족한 거 아니야? 혈액 속에 피가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피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피 안에 이 혈색소 성분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해. 그러면 적혈구에서 그 혈색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산소 운반을 못한다. 그러면 세포도 산소가 숨을 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힘들겠네. 그럼 기능이 떨어지지. 그래서 몸이 힘들고 처지잖아. 그래서 빈혈 이거를 보는 거고 이게 기준이 남자의 경우는 12보다 낮으면 여성의 경우는 10보다 낮으면 일단 빈혈이 있다고 해. 그래서 빈혈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땐 더 추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빈혈 다음에 그 당뇨병으로 넘어가 볼게. 당뇨병은 이제 공복혈당을 보더라고. 공복혈당을 보거든. 공복혈당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비었을 때 아침에 먹기 전에 재는 혈당이거든. 그 수치가 126이 넘으면 질환이 의심된다. 당뇨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검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선 질환 의심이라고 적었던 거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또 확인하는 검사들이 또 몇 가지가 있겠어. 그러니까 126을 넘으면 병원에 가서 좀 더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질환 의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그래서 꼭 경우다. 이게 정말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지. 그래서 질환이 아니라 질환 의심인 거. 검진이기 때문에 이걸 확진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뇨병은 뭐 기준이 심플하니까. 근데 이제 공복혈당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식후혈당, 보통 식후 2시간 혈당도 있거든. 그것도 여기가 지표가 돼. 근데 문제는 검진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잴 수가 없는 거야. 그러겠네. 그동안 공복해서 그런 검사를 해서 뽑았어. 그럼 이 사람이 밥을 먹고 다시 가서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후 그 혈당 검사가 빠진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래서 한 지표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만 모았다는 거지. 이것만 보면 알겠지만. 그럼 나중에 이제 질환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은 식후혈당도 재야지. 정확히 하려면.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항목이 조금 이름이 복잡해.
이상 지질혈증이라는데 이상이라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고지혈증. 그러니까 저지혈증은 없거든. 저지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병으로는 없으니까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보면 된다. 병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고. 근데 이게 보면 항목이 많아. 이제 많은 이유가 있어.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질인데 그 성분을 보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거든. 근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화학 성분이 아니라 화학 구조를 공유하는 화학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어. 그거를 총칭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구분되는 게 뭐냐면 HDL하고 LDL이 있거든. 그렇지.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 D가 density, 밀도. 우리나라 말하면 그러니까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합치면 총 콜레스테롤이 돼. 아예 계산식이 나올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세분했느냐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괜찮은데 중성지방만 높은 사람들도 심혈관계 위험도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그거 관계없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위험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야. 또 사실은 더 많이 관심 갖는 이제 얘기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거든.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그 혈관에 안 좋다고 보아.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얘기하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아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게 된 거거든. 그럼 왜 HDL 콜레스테롤은 그럼 또 뭐냐? 이게 심혈관계에는 보호 효과를 가지더라고요. 그럼 콜레스테롤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HDL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네.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H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 보통은. 이 사람이 위험인자가 몇 개 가졌냐 했을 때 가령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 중성지방은 뭐 괜찮아. 그럼 플러스 1이잖아. 위험도가 하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지질혈증일 때 해분해서 재는 거지. 그럼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게 좋다? 높은 게 좋고 나머지는 낮아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치는 거기서 질환 의심을 보면 돼. 질환 의심? 그래서 결과에서 질환 의심이 나오면 그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 이제 4개 항목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질환 의심이 나오면? 이거는 아까도 봤지만 각각이야. 각각이야? 각각이기 때문에 질환 의심이 나오면 그때는 가봐야 되는 거지. 하나라도?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그 다음 또 하는 것이 이제 신장 기능, 이제 간 기능 이게 수치를 보는 건데 신장 기능은 하나만 보거든. 여기 2개가 나오는데 그렇지, 2개가 나오더라고. 여기 신사고체 여가율이라고 돼 있거든. 요게 사실은 신장 기능을 보는 가장 정확한 개념이거든. 신장에 신사고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만큼 걸러내냐. 신장이라는 게 나쁜 것을 걸러내는 기능이니까 여가율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수치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지. 많이 노폐물을 많이 높여. 그렇지. 그렇다고 뭐 아주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일정 숫자보다 낮으면 우리가 신장 기능이 낮다. 신부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 측정한 것은 혈전 크레아틴이야. 혈전 크레아틴인 이 검사를 보는 거고. 근데 왜 이 둘을 구별하느냐? 실전 크레아틴이 당연히 질환 의심이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문제는 크레아틴인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노인인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노인인 경우에는 그게 신장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고체 여가를 계산해서 그게 질환 의심이냐를 별도로 표시해 준 거거든. 그 다음에 간장 질환은 좀 그래. 뭐냐면 GOT, GPT, 감마 GPT가 뭐 독립적으로 뭔가 보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처럼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 3가지가 나오는 건 각각의 효소 이름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효소 이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질환 의심이 된다고 하면 간 기능 검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잠깐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정상이라는 수치가 좀 엄격히 좀 낮긴 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임상상에서 크게 병원 진료 보는 간 수치 이상은 200 이상 막 넘어가. 근데 여기는 보통 뭐 41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에는 뭐 가령 뭐 술을 많이 드셨다던가 그 사이에 이러면 해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문제는 검진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상 수치가 아닌데 정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한 정상 수치 이상이 넘어가면은 한번
병원에 가봐야 진료를 된다. 보는 게 좋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혈액 검사가 일단락 된 거예요. 혈당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보는 게 이제 소변 검사. 여기는 왜 요 단백을 보르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은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와. 아,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새칭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 있지. 근데 실제로 단백이 많으면 그런 영향이 있는데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거품 많이 난다고 해서 꼭 단백인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요 단백을 보거든. 그래서 요 단백은 있느냐 없느냐. 아, 있느냐 없느냐. 심플하네. 있으면 근데 있으면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진료를 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신장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도 보고 혈액에서 소변 크레아틴 검사로도 수치로 보고 그다음 요 단백으로 본다. 그 다음이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래서 보통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가슴 촬영을 하는 거고 제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한 건 이제 폐결핵 그걸 보는 거고 어쨌든 단순 엑스레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니까 드물지만은 사실은 폐암에 대한 선별 검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 폐암까지도. 그건 물론 진행된 다음이지만 그래서 요거 외에 뭐 몇 가지 문진표 같은 걸 할 거야.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 관련 문진표하고 운동은 어느 만큼 하는지 뭐 이런 문진표로 구성되는 게 이제 일반 검진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이게 결국은 뭐야? 일단은 간질환하고 신장질환이 있느냐? 정말 아주 간단한 이 검사를 하는 거고 기초적인 검사다. 여기서 이상 있냐 없냐만 보는 거지. 이상이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원인은 뭔지는 그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보는 게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이거든. 이건 다 뭐냐면 성인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 혈관 문제로 인해서 뇌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걸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심혈관계에 의한 사망 원인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이제 그 뭐 40대, 50대부터 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위험한 질환 위주로. 질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이 네 가지를 예방 관리하면 심혈관계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꼭 받아야겠네, 2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 추가된 게 우리가 사실 암이 있잖아. 그래서 암 검진이 추가된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이다. 그러면 임닥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더라도 표를 받았을 때 질환 의심이 나온다. 이러면 딱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질환 의심이 나온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수치는 정상인 기준이야. 정상인. 다른 심혈관계 위험도가 없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LDL 콜레스테롤만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제 150 이상의 질환 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 이분이 뭐 혈관 질환이 있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70% 낮추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거는 임닥터가 설명한 대로 정상인, 질환이 없는 무증상인 사람, 그러니까 심혈관계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기준이 이렇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봐. 근데 이 검진이라는 게 무증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실제 그럼 내가 좀 고지혈증으로 병원 가서 관리를 받고 있다. 또는 당뇨 환자다. 이런 분들 경우에 내가 당뇨인데 고지혈증 받더니 나는 질환 의심이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 그래서 꼭 주의할 거는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꾸준히 그 병에 대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더 엄격히 관리를 하고 계실 거다. 그리고 그 관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는 그런 병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한 판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또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